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치료하면서 난감한 케이스인데 치아가 크랙이 가 있어가지고 환자의 통증 때문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환자분이 씹을 때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크라운까지 갔는데 얼마 못 쓰시고 이게 염증이 재발되거나 또 통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크랙 같은 경우는 언제 뿌리 끝에까지 진행이 될진 아무도 모르고 알 방법은 없지만 그게 크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환자분이 씹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재발이 되거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염증 양상이 일반 염증 양상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전형적인 환자분이 있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치아를 살리는 술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합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가신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의 쭉 여정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웠는데 계속 염증이 나고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신경치료 후 크라운까지 씌운 치아가 반복적으로 염증이 나고 통증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염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염증이 일반적으로 신경치료적인 염증이긴 해요. 왜냐면 뿌리 끝에 이런 동심원적인 염증은 상악 제1대구치인데 실제 여기에는 신경관이 하나 놓쳐진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MB2라는 신경관이 있고 그게 놓쳐진 경우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신경치료해서 다시 씌우면 되겠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경치료를 하면서 여기에 신경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찾아서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증상이 염증도 사라지고 씹을 때 불편한 증상도 없다고 하셔서 크라운을 씌워드렸단 말이에요. 이 뿌리 끝에 까맣게 보이는 이 염증이 없어지는지를 갖다가 좀 체크를 하자라고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제 신경치료 후에 3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안 오신 거죠. 정기 체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잘 쓰시다가 갑자기 염증이 재발이 됐다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뼈가 요렇게 녹아있는 거죠. 나머지 뿌리에는 괜찮은데 여기 뿌리 주변으로만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저희가 표현하기에 뼈가 요렇게 녹은 거예요. 뼈가 뿌리 끝에만 이렇게 얌전하게 녹은 거랑은 좀 다르죠, 양상이. 이게 영어 스펠 J자 모양으로 치아가 크랙이 간 부위에 뼈가 폭탄 맞은 것처럼 녹은 게 뿌리까지 쫙 갈라졌을 때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됐다, 수직 치근 파절이 됐을 때 이런 양상이라고 이 교과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뿌리가 또 산발이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 봐서 아시는 분들은 이 뿌리만 잘라내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잘라내고 이 두 개 뿌리가 씹을 때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잘라내고 써봅시다 해가지고 치아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치아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치아가 수직적으로 금이 갔을 땐 뽑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준 거죠. 치근 절제술을 해드렸는데 치근 절제술하고 이제 8개월 후에 보면은 여기가 또 뼈가 잘 치유가 돼가지고 괜찮게 또 쓰고 계신 거죠. 이분의 교합력은 이제 이 두 개의 뿌리가 잘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 뿌리 중에서 어느 하나가 또 프랙처가 되거나 크랙이 오면 씹을 때 불편하거나 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씹을 때 불편하다고 결국엔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환자분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린 거고 3개월 뒤에 이제 여기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보철을 해드린 케이스인데 결국엔 이렇게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끔 크라운 해드려서 음식물 안 끼게 임플란트로 잘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살려가지고 한 4년 정도 쓰셨어요. 4년. 이제 4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쓰시는 분들은 또 훨씬 더 오래 쓰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환자분의 가치관과 치료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생만 하다가 결국 임플란트 갔는데 처음부터 임플란트 갈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현미경을 보고 치료를 했는지도 느끼셨고 치료하는 그 과정이 사진으로 다 보여졌고 엑스레이 상으로 치유가 잘 되는 과정이 충분히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의 교합력이 세고 식습관이 러프한 거 때문에 치아가 크랙이 쪼개져서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본인이 그냥 납득을 하신 거죠. 그래도 제가 만약에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아마 살리는 치료부터 이 환자
환자분께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똑같은 경과를 임시치아로 씌워서 씹을 때 불편한 증상이 없고 염증도 해결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크라운을 씌웠을 거고요. 근데 이제 크라운을 씌우고 이렇게 크랙이 돼서 왔을 때 이제 이 환자분께 치근 절제술과 임플란트 옵션을 설명을 드렸을 때 치근을 절제해서 쓰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치근 절제술을 했을 거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저는 밟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환자분들이 나는 어차피 재신경 치료하면 결국 뽑고 임플란트 가는데 뽑고 임플란트 할래? 그러면은 얼마든 임플란트 해드릴 수 있지만 결코 옳은 치료 일과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환자분 케이스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임플란트도 굉장히 음식물도 안 끼고 자연스럽게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쁜 치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과연 했을 때 평생 쓸 수 있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또 많은데 다른 임플란트 관련 케이스들을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